우리나라는 뭐 이제 셧다운이죠. 중소기업들 죽어나갑니다. 휴업도 하시고요. 제품 공급 불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중소기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데 재료값, 물류비 상승, 계약 취소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해운, 운임, 원재료비, 가공비 상승, 수출 단가 올라 모든 주문이 취소되었다. 휴업에 들어갔고 직원 인건비 지급도 어려워졌다. 예, 트럼프가 앞으로 2, 3주간 더 때려주마 이란을 했는데 중소기업계는 죽을 맛이다. 전쟁 장기화가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다. 아예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 공장 몇 곳은 아예 문 닫았고 재료값이 올랐다. 못 살겠다. 예, 코로나 때가 나을 정도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쪽, 일본, 뭐 미국도 지금 그럴 텐데 다 지금 원재료를 못 구하고 생산이 안 되고 공급이 끊어지고 이럼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기이한 현상들. 우리도 지금 환율 박살이 나고 우리도 지금 채권 가격이 막 흔들리고 있고 이러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비슷해. 이런 그 미국과의 우방 국가였던 그리고 호르무즈에서 영향받는 나라들은 대다수가 지금 채권의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지.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채권을 못 막네. 이 채권의 문제가 이제 국제 문제가 올라가고 채권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아마 그 유럽 연합이나 일본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올해 안에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행 이 개판이라서 뭐 쟤네들은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뭐 심각한 그런 자금 이탈이나 자금의 움직임들이 올해 안에 있을 수가 있다. 그걸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상당히 그 금융적으로 좀 위험한 시기다. 또 트럼프 때문에.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다 말아먹었죠. 예,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2배로 올랐어. 뭐 언제는 좀 뭐 강남에서 0.1% 떨어졌다고 아주 그냥 개딸과 좌빨 새끼들 막 부동산 폭락한다. 아니 오른 게 몇십 프로인데 0.1% 떨어졌다고 그걸 가지고 야 해냈다. 아주 육갑을 떨더니 꼴 좋다 할 새끼들. 2배로 올랐어 2배로. 한심한 새끼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2배로 커졌다. 예. 오름폭이 다시 커지면서 직전주보다 2배 늘어난 수준이었다. 예.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있고 결국에는 점점 이제 중저가 지역 빨리 사야 돼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다주택자들이 산 물량은 월세로 그냥 돌려버려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월세 때려버려갖고 그걸로 이제 세금 내겠다 하는 거죠. 예. 어차피 이게 계산하면 나오거든. 이게 집값의 5% 뭐 6% 계산해서 월세를 하면 얼마 정도 받으면 되겠다. 이게 시장에 딱 답이 나와. 그래서 알아서 그렇게 맞춰줘요. 그 월세라는 게 원래는 어떤 이 은행 상환 기준에 의해서 월세가 정해졌다면 그게 원래 계산법이 그렇잖아. 보통 이제 건물 사면은 그 건물 수익률이라는 것이 이제 월세 수익률이라는 게 이런 그 대출 받은 금리에 어느 정도를 더해서 수익률이 결정되거든. 그래서 보통 이제 동네마다 여기는 얼마짜리면 이제 얼마까지 나오면 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좌파들은 그런 쪽에 금융 지식이 부족하니까 저렇게 세금을 때리면 그 금리와 동시에 세금까지 겹쳐서 월세가 결정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시장에서 알아서 그게 흡수가 되고 그래서 월세 가격이 올라서 그걸로 이제 세금을 내는 어떤 임대인들의 어떤 니즈가 그렇게 시장에 반영되는 거죠. 뭐 저렇게 다주택자를 사서 월세를 전환하고 월세가 폭등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좌빨들이 머리를 굴리는 게 뭐냐? 지들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안 하면 될 거를 또 한다는 게 뭐냐? 빈상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문재인 때 이미 실패했는데 또 울거먹죠. 이게 아이디어가 없어. 애들이 머리가 멍청해서 실패했던 거 또 쓰고 또 했던 거 또 하고. 진부한 레파토리다. 그러니까 무능한 애들이에요. 무능한 애들은 그냥 진부해. 그냥 지들이 틀렸다고 인정하면 될 거를 왜 망한 걸 또 하냐고. 망한 걸. 빈상가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공급하겠대. 누가 가냐 여기를. 여기를 누가 가냐고 이거를. 여기서 뭐 어떻게 뭐 화장실을 샤워실을 어떻게 만들고 할 거야. 이거 개조하는 데만 한참 걸리겠다. 당장 전월세 안 정하는 의료법.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잖아. 문재인 때 추진했던 호텔 전세 제도가 일부 형태를 바꿔 부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급 규모도 별로 없고 효과는 제한적일 거다. 저런 거밖에 못한다는 게 웃긴 거예요. 저게 좌파들의 한계. 지금 아파트값 오르고 이러니까 이거 부동산 얘기 꺼내지도 못하잖아요. 환율 오르니까 환율 얘기 안 하려고 막 모른 척하고 환율이 진짜 잠깐 트럼프의 개소리도 약간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이 좌파의 개딸 새끼들 막 봤냐 막 우리 재명 형님이 이래다 이러다가 올려면 또 다 도망가고 멍청한 아주 진짜 천박한 새끼들. 1,500원이다 1,500원. 아파트 값이 지금 저렇게 막 올랐는데 그럼 이재명이 뭘 해낸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대체 얼마나 무능한 거야. 얼마나 무능한 거 객관적으로. 이제 거의 끝물이야. 이제 끝물. 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겪어야 될 그 고통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이재명 그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그 이전에 기업들이 다 지금 올스탑이 되고 정말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통받게 생겼는데 말이죠. 예. 이건 또 뭔가요? 이란 중동 내 방금 1시간 전 미국 내 철강 알루미늄 공장 공격했어. 중동 내 철강 알루미늄 공장 대놓고 미국 야마돌기 하고 있죠. 혁명수비대가 보복작전의 하나로 중동 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공장을 공격했다. 저는 또 불타는 건 나중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진짜 석기 시대로 만든다고 자기가 얘기도 했고 지금 이란은 계속 도발하고 있잖아. 저렇게 아주 약을 올리듯이.
그러니까 제발 좀 가루로 만들든지 좀 해라. 그냥 호르무 조합도 어떻게 좀 풀어주고 형님이 뭐 풀든지 뭐 하여튼 공격을 하든지 해보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폭격만 해서는 이란한테는 별 타격이 안 될 것이다. 땅덩이가 너무 넓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좀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예. 민주당이 현금 살포에서 걸렸던 김관영을 제명했다고 합니다. 청년의 돈 건넨 혐의 어저께 영상으로도 나오자마자 지금 바로 제명했어. 신속 징계를 하였다. 빠른데 요거 좀 아쉬운데 조금 우리가 이제 선거 때 과거에는 저 좌파애들이 지들끼리 막 이렇게 옹호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쪽이 뭐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냥 바로 날려버렸거든 우리는. 우리 우파 쪽은 진짜 냉정하게 그지없었지. 뭔 쉴드야 그냥 날려버려. 어디 망가를 했다 날려. 근데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은 뭐 이렇게 노인 비하, 노인들이 어떤 뭐 과거에 뭐 하여튼 뭐 그런 비하들 그런 게 후보로 나와 난리가 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후보가 나와가지고 선거에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노인들한테 표 달라고 하냐. 근데도 민주당에서 끝까지 우겨요. 그게 뭐 이렇게 큰 말을 말이냐. 그건 비하가 아니고 옛날에 했던 거잖아. 철없을 때. 넘어가자. 끝까지 막 쉴드를 치려고 억지로. 그러다가 불이 다 번져. 그리고 선거 다 말아먹죠. 예전에 민주당이 선거 말아먹을 때의 특징은 저런 식의 어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굼뜬 대응이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운동권끼리 우리끼리 실드 쳐줄게. 걱정 마. 우리 편이다. 그런 문화에서 민주당이 개처발리고 반대로 우파 쪽은 조금이라도 헛소리 한다 막 날려버렸죠. 차라리 그렇게 빨리 날리는 쪽이 선거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민주당에서는 나오면 바로 잘라버려. 그런데 우리 쪽은 자르지를 못해. 장애인 비하, 노인 비하, 내부 무슨 내부 후보까지 까고 앉아 있어도 자르지를 못해. 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그 과거 구태 좌파화된 거고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우파들이 이겼던 공식을 얘네들이 지금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 반대로 돼서 역전이 돼버렸어. 또 저런 부분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문제되는 후보들이나 과거 발언들이나 어떤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 날려야 되는데 국민의힘 공천의 상황을 보면 무슨 뇌물죄 연루되는 사람, 음주운전 전력 전과가 있는 사람, 뭐야 하여튼 정신 나간 소리 하는 놈들 이런 애들한테 막 공천 그 후보랍시고 애들이 나와 있어. 플러스가 또 윤석열이지. 윤석열처럼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막 들어와서 하니까 확실히 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윤리관이나 도덕성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좌파, 그러니까 뭐 우리라고 하기도 그렇다. 국민의힘이 그런 구태 좌파 운동권에 비해서 훨씬 더 구태적으로 보이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저 선거 때라도 좀 문제된 애들을 빡빡 빨리 잘라버리는 쪽이 훨씬 더 나을 텐데 그걸 못하는 것이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김부겸을 지지합니다. 홍준표가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당 떠나 역량 있는 대구시장이 필요하다. 아니 자기가 대구시장을 던지고 대선에 나간 놓고선 갑자기 역량 있는 대구시장을 얘기하는 게 좀 어이가 없네. 홍준표가 김부겸을 자기 대구시장에 적합한 인물로 꼽으며 나는 민주주의를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은 없다며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된다며 김부겸을 지지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 아니었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구는 앞으로 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고 적었다가 해당 문장을 삭제했다. 그래요. 본인 딴에는 어떤 국민의힘에 대한 역가심정도 있을 거고 뭐 불만도 있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홍준표를 정의 내리는 요소들 중에서 굉장히 그 네거티브한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중요한 대선 때 조국 사건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던졌다가 무지막지하게 아주 그 혼이 났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민주당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주면 그게 홍준표가 의도하는 거는 뭔가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조금 곤란한 발언이지만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이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요소보다는 홍준표라는 사람의 어떤 속마음이 너무 그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삐뚤어진 방식으로 지금 표출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메신저가 이미 과거에도 그렇게 어떤 우리와 좀 입장이 다르고 그런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렇게 감성적인 접근을 하다가 난리가 났듯이 이번에도 어떤 국민의힘을 대한 반대를 하다가 오히려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그림이 비춰지는 거는 방법적으로 이렇게 설득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우파 쪽이 그럼 과연 우파로 진짜 이해를 할까? 이거는 사상적으로 이제 넘어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현재의 그 국민의힘을 차마 지지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겠고 대구에서 상징적인 곳이니까 거기서 어떤 이런 변화가 있다면 현재 국민의힘의 구태성들을 좀 더 타당성 있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굳이 홍준표 같은 본인이 여기서 누린 게 많은데
거기다 자기가 전 대구시장이었던 사람이 대구시장직을 던지고 공석으로 만든 장본인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무책임한 거야. 김부겸은 신났어. 나는 박근혜 홍준표 만날게. 김부겸이 박근혜 홍준표를 만나겠다고 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세계관이 아주 그냥 복잡하다. 예. 민주당의 김부겸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 외연확정에 나섰다. 홍준표랑도 만날 건데 홍준표는 안 만난다고 하고. 이거 막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역에 계시는 원로시니 전직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잘려보려고 한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끼시는 유영아 후보가 뛰고 있으니까 허락받아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 안 됐어. 우리 쪽이 참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인물이 없고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념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그런 비전이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을 하나도 못 키웠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런 범죄 혐의자 같은 애가 대통령이 되고 정말 과거에 무슨 미군 방어를 저지르고 막 어디 북한 찬양질하고 폭행, 뇌물 뭐 온갖 더러운 짓거리 하는 놈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개발리고 앉아 있는 거지. 참 보면서도 저기 이제 지금 대구에서 김부겸 밀어주기를 지금 많이 왁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언론 입장도 그럴 것이고 사실 모든 게 그렇지 뭐 예측 불허성, 의외의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를 만들고 그 드라마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일종의 이제 언더도그마지. 언더도그마를 발동시킨 건데 이게 대구에서 진짜 김부겸이 되는 순간 우파가 정말로 막 환골탈퇴를 할 정도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누가 이걸 맡아서 할 거가 지금 없다는 거야. 그걸 뭐 김종인한테 맡길 거야, 이준석한테 맡길 거야, 한동훈한테 맡길 거야.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더더욱 어떤 더 나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더 개판의 어떤 정말 막장 개막장 윤호개인 쓰레기들이 더 당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더 취약해지니까. 난 그런 게 많이 걱정됩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 가지는구나, 망하는구나. 이런 분위기도 보면은 대구에서조차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대응력을 잃었구나. 국민의힘 현실 보십시오. 19개 선거구 후보가 없어. 야, 뉴스가 너무 아름다운 뉴스야. 선거구 후보가 없어. 19개. 자, 도의원 후보 모집에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다.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3차 공모까지 했지만 접수 인원은 단 2명에 그쳤다. 32개 선거구에서 19개 선거구에 후보자가 없다. 3차 공모까지 했는데 한 명의 신청자도 없더라. 게다가 당내 경선 갈등을 빚던 강상수가 뛰쳐나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 4.3 사건 가지고 진짜 굉장히 그 틀트부적인 이야기를 씨부렸던 놈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제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겉핥기식으로 보고 무조건적인 그런 막 어떤 북한 빨갱이와의 연관성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디 삼류 블로거가 그러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정치판에서는 우리가 왜 다르게 가야 되느냐. 빨갱이만 죽은 게 아니라 일반 제주 시민들도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그냥 4월 3일 날에만 있는 사건을 북한에서 4.3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국가에서 추모하고 있는 4.3 사건의 범주라는 게 4.3 사건 전 뭐 1년, 2년 전부터 있었던 뭐 그때 당시에 온갖 학살 행위를 다 포함한 개념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만 이제 4월 3일 날 이 빨갱이 새끼들 어떻게 조졌다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그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괴리가 심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국가적으로 이제 추모를 하는 데는 이게 어느 사건에서 추모를 하는 거야라고 본다면 빨갱이만 골라서 죽였으면 될 거를 총알이 그렇게 안 갔다는 거고 그리고 빨갱이 새끼 이전부터 제주도민들을 그렇게 죽여왔다는 거야. 뭐 때문에 이 새끼 빨갱이를 이러고 그냥 아무나 죽여. 그다음에 또 빨갱이 새끼들은 이 새끼는 또 이 변절자네 이러고 죽여. 낮에는 제주도민을 빨갱이라고 학살하고 밤에는 빨갱이들이 이 새끼 변절자라고 학살하고 낮과 밤 내내 제주도민을 그렇게 죽이는 거야. 그렇게 죽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다라는 거는 제주도라고 하는 이 고립된 섬 안에서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안 알려져 있던 시대에 얼마나 원시적인 그런 학살 형태가 그때 당시 1년 넘게 내내 그렇게 죽여왔는가. 그러니 그런 역사를 투영해봤을 때 빨갱이 새끼들도 나쁜 놈인데 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1년 내내 그 도민을 빨갱이 몰이하면서 죽이는데 왜 정부가 가만히 있었냐. 그거 했던 놈들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새끼들이었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막 죽여. 칼로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쏴 죽이고 별 짓을 다 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제주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겪었던 공포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빨갱이 새끼들을 조지기 위해서 그래도 막았다. 뭐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 이게 제대로 된 접근법인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제주도는 국민의힘이 그때로 완전히 개판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원희룡이 제주도지사 하면서 때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싹 빨리는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이 제대로 역사를 공부 못한 무식한 삼류 쓰레기 같은 틀트그 새끼들이 나오면서 이거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파의 질서가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고 완전히 이상한 그 사이비 종교 개독교 새끼지 개독교
사이비 개덕후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만 씨부리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라고. 돌이킬 수가 없어 지금. 그리고 오죽하면은 저기도 후보를 못 구하고 그냥 다 싹발린다고 봐요. 저기뿐만 아니라 점점 저렇게 이제 후보들을 낼 수 없거나 표가 분산되거나 뭐 공천에 불만 가진 애들 뭐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총선까지도 다 말아먹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대체제가 없다. 그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트럼프랑 비슷해. 트럼프도 지금 대책이 없고 국민의힘도 대책이 없어. 우연일까? 아니죠. 둘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복음주의 사이비 기독교에 빠져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목사가 교주가 돼 있고 목사에게 충성을 다하며 뭐 예수님 말씀보다는 목사님 개소리를 더 숭배하는 이 정신병자 같은 광신도들에 의해서 정치판을 굴리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 책임감 없죠. 아무런 명분도 없죠. 아무런 대책이 없죠. 결국 능력이 안 되고 무식한 놈들이 너무 높은 자리에 가는 원리가 바로 정교유착이